오늘은 3장 캐리어의 전송, 전도도와 속도 포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도 우리 반도체의 물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속도 포화는 아주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9장 모스펫에서 다시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3장에서는 개략적인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뒀다가 9장에서 다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전도도라는 것은 영어로 conductivity라 그러죠. 그래서 전도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리프트 전류 밀도는 전자와 양공의 드리프트 전류 밀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전자는 단위 전해량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을 시그마라 정의하고 이것을 전도도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전도도는 전류 밀도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래서 전도도가 좋다는 것은 전류를 잘 흘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시그마라는 것은 요거니까 자 Q의 단위는 C죠. 쿨롱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세크. 그 다음에 전자 양공의 농도는 센티메타 3승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센티메타 제곱 퍼 볼트 세크.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요 VA 여기를 역수를 취해보면 A분의 V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항이 돼 오음이라는 거죠. V 꼴 IR에서 즉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오음 센티메타 마이너스 1승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비저항이란 이 되겠습니다. 비저항의 단위는 오hm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의 단위는 비저항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 반도체에서의 오음의 법칙을 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J는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뉘어야 되겠죠? 그래서 A분의 I가 되고 이것은 시그마 E가 되겠죠? 자, 식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는 것은 L분의 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도라는 것은 비저항의 역수다. 그래서 ρ분의 1. 요 세 식으로부터 자, 다음 같은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A분의 I 요거는 시그마 E인데 E라는 것은 L분의 V죠? 그래서 L분의 V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I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V 꼴 IR 형태죠. 이게 R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의 오음의 법칙은 이 뒷부분을 보면 자 A는 뭐 반도체 단면적이 되고요. 뭐 반도체의 길이가 되겠죠. 이게 자 고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남는 건 로만 남습니다. 로는 어떻게 썼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전도도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저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 비저항이라는 것은 자 전자 농도의 함수가 되고 모빌리티의 함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서 1장에서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금속이나 부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그 비저항 값을 갖죠. 물질의 고유값이라 그러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 농도에 따라서 변하고 또 모빌리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새로운
오음의 법칙은 V 이꼴 파란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비저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반도체 정의할 때 전도도나 비저항 값이 어떤 특정 범위를 갖는다 그랬죠? 바로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농도를 바꾸면 이 비저항이 바뀝니다. 뭐 농도를 올리거나 모빌리티가 빨라지면 잘 흘러가는 거니까 비저항이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반도체에서의 새로운 오음의 법칙, 그리고 전도도와 비저항의 관계, 그리고 비저항이라는 것은 전자농도와 모빌리티의 함수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농도와 전도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이제 온도의 역수를 표현했는데요. 위에 있는 X축을 보기 바랍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세로축은 전자농도, 오른쪽 세로축은 전도도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이고 도핑 농도는 약 10에 15승 정도 도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살펴보면요. 자, 온도가 아주 낮은 구역에서는 캐리어들이 다 프리즈 아웃 됐죠. 그래서 뭐 전도도나 전자농도 다 같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제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면 자, 이 빨간색 여기 표시된 이 외인성 반도체 영역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외인성 반도체에서는 이제 온도가 상온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온화가 된다 그랬죠. 도너 원자들이 다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전도도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이 감소하는 이유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불순물 산란이 아니라 격자 산란이 지배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격자 산란이 증가하니까 모빌리티가 감소할 겁니다. 어떻게 감소한다?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도도는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바로 외인성 반도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이제 더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는 가전자대에 있는 진성 전자들이 전도대로 여기되면서 진성 캐리어가 갑자기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진성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제곱으로 표시했는데 루트를 씌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 분모에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에 대한 2분의 3 상항이 있고 여기도 온도에 대한 2분의 3 상항이 있죠. 그래서 자, 진성 캐리어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진성 반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이때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함수로 증가한다. 그런데 전도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 전도도라는 것은 이렇게 됐죠. 모빌리티 그리고 전자농도의 함수인데 자, 온도가 올라가면 격자 산란이 지배적으로 변하니까 이 모빌리티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증가되는 이 곡선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실제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자, 격자 산란이 지배적으로 변할 때 온도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진성 캐리어 농도 항에서 보면 여기 KT의 2분의 3승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대략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곱을 구해보면 N, μN을 구해보면 여기 2분의 3승 항이 이렇게 없어지죠. 결국 전도도도 지수함수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로 대략 비슷한 기울기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물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도 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 포화는 9장에서 다시 다룰 거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9장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이 개념들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리콘 반도체 상온에서이고요. 가로축은 일렉트릭 필드가 되고요. 세로축은 드리프트 빌라서티, 즉 속도와 일렉트릭 필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얻어지는데요. 이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모빌리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구했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의 속도를 먼저 살펴보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계속 가속이 되다가 점점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츄레이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되는 그 일렉트릭 필드를 대략 8 곱하기 10의 4승/센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더 가해봤자 이 이상에서는 전자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세츄레이션 된다. 그래서 영역을 1, 2,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1이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가 계속 가속되는 구간입니다. 선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츄레이션 합니다. 그러다가 이 3영역에 가면 이제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는, 그래서 E 이꼴 E 세츄레이션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양공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실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선형 구간에서만 다루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 곡선을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식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2셋하고 2가 2셋보다 매우 작다. 그럼 이게 뭐 0이 되니까 그냥 모빌리티가 우리가 기존의 이 선형 구간에서의 모빌리티로 그냥 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황이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일렉트릭 필드가 2셋하고 비슷해지거나 근접해지면 이제 이 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적으로 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을 뭐 꼭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실험적인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n 홀인 경우는 n이 1이고요. n이 2일 때 일렉트론입니다. 그런데 실제 1을 그려보면 1이나 2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n 이꼴 1 놓고 일렉트론에 대해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n을 2로 놓고 하면 이게 조금 계산하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n을 1로 놓고 전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가 2셋보다 굉장히 작으면 이게 무시할 수 있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빌리티가 전자의 모빌리티 뮤 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뮤는 뮤 n이 되고 속도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로 다루는 요 선형 구간, 요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약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 셋보다는 작지만 이 선형 구간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기 시작하죠. 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 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그대로 살려두면 n을 1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모빌리티는 이렇게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V라는 것은, 속도라는 것은 μn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도는 요 구간, 2번 구간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가 이제 분모에 요런 항이 붙었으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딱 3번 영역, 요 8 곱하기 10의 4승 요 지점부터는 2가 2셋 거에 근접해지면 이제 이게 1이 되겠죠? 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선형 구간의 모빌리티의 딱 절반이 된다. 그래서 이때 속도, 이때의 속도는 V셋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뭐 세츄레이션 되는 거니까 V셋 이꼴 2분의 μn 2셋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관계식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정에서 이 식을 갖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겁니다. 요것이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 식은 실험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런 식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요 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셋과 0보다 큰 요 사이 구간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제 표시된다는 거고요. 세츄레이션 구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E는 L분의 V였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전압을 길이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E셋은 L분의 V셋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V셋은 E셋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E셋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정해진 값이죠. 8 곱하기 10의 4승. 이만큼 되면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이것은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정된 값이고요. 자, 그때의 V셋도 이제 V셋은 어떻게 될까요? 자, 채널 길이가 이 L, 이게 이제 반도체의 길이, 모스펫에서는 이제 채널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짧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짧아지면 V셋은 줄어들겠죠. 즉, 이 얘기는 채널이 짧아지면 이 V셋, 포화 전압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숏 채널이 짧아지는 아주 작은 반도체에서는 이 포화 전압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이게 트랜지스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압을 계속 증가하면 전자의 속도가 계속 증가해서 전류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주 작은 반도체에서는 아주 작은 전압만 줘도 전류가 바로 그냥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숏 채널에서 일어나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구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식 이거 꼭 잘 요 물리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1번, 2번, 3번 관계식도 잘 이해를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확산에 의한 전류, 확산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